이를 항의하던 한 시민은 공수처 앞에서 분신을 했고 결국 엿새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새벽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자들이 다 구속 기소됐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는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체포 구속 이후에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것도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거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에 그토록 목을 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계엄 이후에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론 낼 수 있는 탄핵 사건들을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만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탄핵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은 슬그머니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내란죄에서 죄자만 뺐다, 내란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지만 심리를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답도 정해놓고 선고 날짜도 정해놓고 눈 감고 귀 닫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답도 정해놓고 선고 날짜도 정해놓고 눈 감고 귀 닫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기피 신청 기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측 변론을 맡고 있는 김희수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구 변호사도 공감 소속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김희수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이미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판사를 추천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미리 계획된 것이지 우연도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관 사무분단 사건 배당 이해 제 14조에 의하면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재판장은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공정을 기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홈페이지를 보면 공감의 소속 구성원은 13명에 불과합니다. 그중 황필규 변호사는 20년 차로 공감 초창기부터 일했고 사실상 대표 변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황필규 변호사가 공감의 근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